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코너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도나스 김재섭 위원장님. 자, 이뇨한 혁신위원장 지금 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반응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뒤숭숭한 게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을 인선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지도부가 임명직만 교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혁신의 어떤 확실한 모습을 못 보여준 상황이라 그거를 혁신이가 메꿔줘야 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혁신이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아진 상황이어서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인데 이거 제대로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인요한 위원장이 되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이라는 평가들이 당내에서 되게 많아서 그 약간 반반인 것 같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지금 장 소장님 제일 신기한 게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비판도 아니면 칭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능 시험에서 빵점 맞은 선배가 올해 고3 수험생에게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하고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가 임명한 김은경 혁신이 예. 출범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혁신이가 됐잖아요. 네. 뭔 말을 하겠어요. 본인들도 염치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가만히 있다. 예. 자, 저희 어제 김용남 전 의원하고 이제 하면서 99점을 주더라고요. 이뇨한 혁신에 대해서. 장윤선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천하람 네. 전 혁신위원이 어제 저녁에 이뇨한 교수한테 혁신위원 제안을 받았다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고 네. 거절했다. 거절했다. 얘기까지.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김기현 지도부 그만둬라. 네. 물러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짜 혁신이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맥락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뇨한 교수보다는 포커스는 김기현 지도부에 더 가 있다. 네. 그래서 이뇨한을 일단 걸고 산소호흡기는 달았는데 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김기현 지도부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에 더 훨씬 관심을 크게 두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김기현 대표 시간 벌기용 아니냐라고 천하람 또 위원장은 그런 시간 벌기용 허수아비 혁신이 할 생각 없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람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좀 맥을 짚어서 판단을 잘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이 이뇨한 혁신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좀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혁신을 해야 될 포인트들이 한 4가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하. 근데 그 부분은 도저히 건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김태우 후보를 예. 결국엔 사면 복권시켜서 공천하라고 강요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냥 구청장 선거인데 당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정말 전국 선거로 만들어버린 김기현 당대표의 저런 판단, 인식, 전략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공천 룰과 관련해서 과연 혁신이가 건들 수가 있을까? 이제 총선 기획단 띄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공천 룰은 혁신에서 건들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총선 기획단에서 할 가능성이 크겠죠. 박정화 대변인도 그랬잖아요. 에이 공천까지는 혁신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한 본인 입으로 계속 통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유승민 같이 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또 아침에. 있습니까? 네. 다섯 번째. 영남 다선 중진 의원들 예. 어떻게 할 거냐. 장해찬 의원이 그때 포문을 열었잖아요. 예. 영남에서 3선 4선 선배님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세요. 그러면서 이뇨한 위원장도 얘기를 했어요.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 과연 그럼 김기현 당대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5가지 얘기했습니다. 김재수 위원장님. 5가지 하나하나가 참 굵직굵직한 것 같은데요. 걱정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저는 혁신이 자체에 대한 기대는 좀 있어요. 네. 인요한 위원장이 잘 할 거라는 기대는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전권을 주겠다고 했던 혁신이 안에 전권 아닌 정권이면 이거 하나만 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역할은 지도부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변수는 오히려 지도부라고 보는데 어제도 제가 동아일보 기사였나요? 보다 보니까 이 혁신이가 뭔가 제대로 세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다 보니까 지도부 일각에서 인재 영입은 우리 거다.
라고 하고 바로 다음 날 태클을 걸어버리는 듯한 메시지가 나와버렸어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인재 영입, 공천 이런 예민한 문제들까지 지도부의 역할과 권한들을 수시로 넘나들 만큼 시끌시끌한 그 혁신위가 돼야지. 그렇죠. 그냥 지도부가 시키는 거 잘해서 할 거면 그거 그냥 일반 상술위원회 만들어서 뭐 맞아. 예, 물론 혁신이라는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혁신위가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 인재 영입, 그다음에 공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넘나들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그거는 메인 메뉴 먹지 않고 그냥 반찬만 먹으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혁신위가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예, 칼질해야 된다. 아니 저렇게 생각이 정확한 분을 혁신위원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데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안 네. 어저께 밤에 다 전화 돌린 전화 것 돌린 같은데. 거 그래요? 전화- 저한테는 전화 받으셨죠?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꺼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혁신위가 출범할 때 첫 번째 허들이 뭐냐면 혁신위원을 누구로 임명할 거야. 그걸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내일 했거든요.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네. 오늘 대략 리스트를 좀 얘기를 했어요. 윤주경 의원, 아하.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예.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좀 물망에 오른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분들로 혁신이 가능할까 그런 걱정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국민들에게 와 진짜 저런 분까지 혁신위원으로 들어갔어? 음흠. 제대로 이번에 혁신이 되겠네.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혁신위원 임명해야 근데 돼요.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장성 국민의힘은 삼도마차 전략인 것 같아요. 그 김기현 지도부 자체가. 네. 그러니까 바깥으로 어찌됐든 지금 막 당에 대해서 비판이 많고 17.15%포인트 차로 져놓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당 지지율은 계속 곤두박질 치니까 일단 인유안으로 막아. 그래서 혁신위를 하나 띄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일은 총선기획단하고 인재영입위원회가 하는 건데 네. 총선기획단에서는 공천 룰과 관련해서 이제 룰 세팅하고 이제 기조 정하고 방침 정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인재영입위는 김기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내가 위원장을 하겠다는 기조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3대 기조를 얘기했어요. 전문성, 청년, 호남, 네. 그다음에 영남 기득권 이미지 깨겠다. 이제 이런 방침을 세운 거고 내과 의사 박은식, 삼민투 함은경, 그다음에 그 옛날에 범민련 민경우, 뭐 회계사 네. 김경률 뭐 이런 걸 쭉 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내과 의사 박은식 말고는 없어요. 다 작년이에요. 나이가 좀 네, 있죠. 그렇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삼도마차를 세워서 가보려고 하는 건데 벌써 삐그덕거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체 기조를,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부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김기현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고 정권을 쥐고 그 밑에서 또 뭔가를 해보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장 소장님 얘기한 대로 김기현 대표 스스로도 정권이 없는데 누구에게 정권을 주면 이제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눈에 띄는 게 인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총선기획단하고 인재영입이 출범하면 이게 충돌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참 시기가 좀 애매한데 왜 같은 시점에 이렇게 출범이 되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힘 빼기. 그렇겠죠. 예. 혁신위의 힘 빼기. 그러니까 뭐 총선 띄워놓고 힘 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할을 총선기획단의 역할을 예를 들면 총선을 어떻게 붐업시킬 거냐 뭐 이 정도의 역할로 제안한다 그러면 뭐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네. 좋을 수도 있는데 총선기획단 안에 공천 관련된 얘기 없겠어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말 그대로 총선 기획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총선을 기획한다는 것은 예.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고 그렇죠. 그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바로 공천과 관련되기 그렇죠. 때문에 직결되기 누굴 때문에. 날리고 누굴 넣을 것이냐 예. 이 문제이기 때문에 역할과 권한에 있어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네, 잘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당내 분위기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장성 선생님부터 먼저 얘기. 예. 혁신위의 설립 네. 목적은 이미 좀 달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쭉 보니까 혁신위를 띄워놓고 총선기획단 인재영입위원회 막 다음 주에 띄운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혁신에 힘을 실어줘가지고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혁신위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의 처음에 목적은 뭐냐면 김기현 당대표가 이거
구청장 선거 져가지고 나보고 사퇴하라고 그러고 당신 험지 출마하라고 이렇게 비판할 것 같으니까 혁신이 뛰어가지고 그런 비판 나 살짝 옆으로 좀 비껴서 있어야지 예.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시간 그러한- 벌기용. 그러한 소기의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이 됐기 때문에 혁신이 힘 빼기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좀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림용인 것 같아요. 그림용. 혁신이는 예. 그러니까 김기현 산소통 욕인 거죠. 김기현 지도부 산소통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아하. 정치력이 있다면 차산업 위원장한테 전화하자마자 당신이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통화에서 나는 누구에게로부터 누가 멘토다라는 김한길 것을 위원장 얘기했죠. 예, 매일 통화한다. 엄청 친하다. 막 이런 걸 강조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김한길 위원장이 아니다. 잘 얘기 안 하는데 기자들한테 일부러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방송 팩트를 아주 정확하게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사실이어도 사실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나 김한길하고 친해라고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갖고 있는 분이 혁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 저- 김재수 위원장님. 네.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릴 때 이제 혁신위를 띄우고 나서 총선기획단이랑 뭐 인재영입위원회 인재영입위원, 네. 이것 때문에 역할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지금 타이밍 왜 하냐 이제 이런 회의적인 뭐 생각이 한 가지 예. 있는가 하면 예.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갑자기 좀 드네요. 뭐냐면 지금 그러면 혁신위랑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가 셋이 동시에 같이 굴러간다는 같이 갑니다, 소리인데 이제. 예. 근데 셋 다 공천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세 개 다 네. 지금 총선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인재영입은 결국엔 총선에 내보낸 그렇죠. 문제를 인재영입이라는 뽑는 네. 거고. 총선 기획은 말 총선 그대로 짜는 거고. 혁신이도 마찬가지 공천을 공천 내야 되고. 선거 이기려고 혁신하는 거고. 그럼 셋 다 공천을 했을 때 저는 이런 건 있네요. 근데 셋 다 공천 얘기를 해도 일단 초반에 나온 메시지는 큰 의미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관이잖아요.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입니다. 예. 저도 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몇 번의 선거를 치러 보니까 총선기획단도 뜨고 뭐 혁신 모두 뜨고 여러 가지 뜨다가 결국 공관위가 그 안들 중에서 몇 퍼센트를 수용할 것인가가 핵심이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되면 혁신위도 그렇고 총선기획단도 그렇고 인재영입도 그렇고 경쟁적으로 자기네들이 뭘 내서 공관위가 이걸 못 받지 않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 기구에서 내에서 공관위가 짜여지면 공관위가 그걸 다 수렴해서 할 수 있게 다는 만든다. 못하겠지만 예를 최소한, 들면 네. 그 셋이 경쟁적으로 혁신적인 안을 내놨을 때 공관위가 그 뒤로 후퇴하면 욕먹을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네요. 그 예, 장 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결정권에 있어서 네. 자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과 그 결정에 대한 권위가 부여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인요한 위원장부터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갖고 있었으니까 내 뒤에는 김한길 위원장이 있어. 나 아하. 김한길 위원장이랑 친해. 이렇게 스스로 권위를 부여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혁신위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용산이나 당대표가 강하다면은 거기에 대단한 권위를 부여해야 돼요.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저는 이런 식의 반응이면은 충분히 인요한 위원장 말에 권위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원장 한 후에 예. 공관위원장까지 하겠다. 아. 그러면요. 아. 인요한 위원장의 말과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안 아.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근데 예. 인요한 위원장을 혁신위원장 하고 그냥 본인 또 내년에 출마하고 싶어 하시니까 또한 뭐 정치적인 앞으로 진로를 우리 당에서 잘 뭐 서포트해 드릴게요. 이 정도 수준이면요. 정말 그냥 꼭두각시 안 혁신위가 될 된다.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근데 장 기자님. 저는 국민의힘 취재하면서 네. 굉장히 재밌는 흐름을 하나 포착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김기현 대표가 김한길 위원장을 엄청 견제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은 내가 당대표야. 그래서 혁신위도 띄우고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회도 하고 그다음에 총선기획단도 총선기획단도 만들고. 세워서 이 새 삼도마차의 우두머리는 나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하고 조선일보에서 지난 20일인가요? 뭐 자꾸 감출수록 커지는 뭐 김한길 역할론인가 뭐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보도를 쭉 한 내용을 보면 용산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한테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앞에 인요한 위원장이 나 엄청 친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요 맥락
공약이 컨테스트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 지도부 관계자하고 이제 뭐 취재하려고 전화를 할 때마다 김한길 절대 키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 그 분위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일종의 권력 암투 비슷하게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싸워봐야 저는 용산이 다 결정할 것 같다. 용산의 어떤 힘이 혁신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으로 당무 독립이에요. 그리고 이번 공천에서 100% 상향식 공천하겠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어요라는 내용을 벌써부터 팍팍팍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못하고 그냥 거봐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네. 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 무슨 혁신을 하겠어요.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용산의 하명부대 비슷하게 여당이 여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용산 입김에 따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오다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판국에 이런 것들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이고 사실 조중동이 일제히 비판하는 게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하는 여당을 만들라는 게 인요한 혁신위의 제일 미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김기현 당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게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예. 하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예. 2주에 한 번이라도 대통령님 독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뭐 그런 소식은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청장 선거 패배했잖아요. 당이 흔들리잖아요. 김기현 당대표 리더십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지금 당이 어렵습니다. 당은 김기현 당대표를 중심으로 사태를 잘 수습하시고 총선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론적인 메시지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지난주에. 김한길 당대표한테 말 잘 듣고 정책 제언하는 거 잘 집행하도록 해. 이거는 김한길 위원장한테 본인의 권위와 신임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기현 당대표는 바지 사장 아니야? 정권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통합위의 정책 제언이 제게 많은 통찰을 줬다.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자, 김한길 위원장 얘기가 뭐 어쨌든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뭐 인요한 위원장 추천하는 것도 관계없고 총선 때 역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한길 위원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되게 당 지도부 관계자분들이랑 네. 통화를 하면서 진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물어보면 확실히 그 무슨 당무에 개입을 하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래요. 전혀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예. 그 뭐 또 권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공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암묵지로서 그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을 뭔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이제 네. 그런 분위기상 이상하게 김한길 위원장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지도부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일단은 김기현 지도부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확실히 아니고 예. 그거는 김한길 위원장은 김한길 위원장의 예. 그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당의 뭐 어떤 것은 진짜 일도 없다. 그게 근데 이제 제가 공식적인 김혜수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좀 네, 장 소장님 건의와 조언을 드리고 예. 싶은 게 뭐냐면 빨리 이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김한길 위원장 측에 전화해서 한번 밥이라도 한번 드세요. 김한길 위원장 측 누구도 연락처를 모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김한길 위원장 알려드릴게요. 장 기자님.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선일보 보도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려, 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난제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중도 실용 노선을 표방했던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분이 민주당에서 건너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을 오래 했고 김대중 국민의당 대통령, 갔다가, 예. 그렇죠. DJ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이제 자신이 정치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운 게 엄청 많다고
계속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앉으시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민주당 출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제 DNA가 국민의힘으로 넘어와서 물론 이제 중간에 국민의당은 있었지만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중도 확장력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지난 1년 6개월간 그거를 보여준 것은 없다.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 과거에 김한길 위원장이랑 같이 그 일했던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상당히 가신 정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던 때가 언제냐고 꼽는다면 김한길과 함께했던 순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도 좀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취재해서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의 좋은 이제 얘기하는 아니 분들 취재도 고백인데 아니 여러 사람 다 취재하는데 이제 그런 좋은 얘기를 고백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도 확장성이 있다. 허구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금의 정세에 맞지 않는 노인이다. 제가 좀 너무 폄훼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은 맞지만 지금의 정세에서 중도 확장력 그다음에 수도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히든 카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일부 생각하는 의원들이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 당에서도 관계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 김한길 위원장도 아무 역할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당무에는 지금 개입을 할 수 없죠. 김한길 대표가 눈 아니 똑바로 뜨고 조금이라도요.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지. 하지 당무에는. 않겠다. 네. 총선 때 역할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역할도 없다고 했으니까 뭐 말을 믿어야죠. 뭐 어떻게 됐어요.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는 믿지 거죠. 마세요. 그만. 자, 알겠습니다. 그걸 진짜 누른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네. 예, 실로폰을. 아, 실로폰을 네. 눌러. 자, 김한길 위원장 얘기도 했고요. 자, 뭐 선거 이기려면 자꾸 국민의힘 얘기도 통합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준 전 대표 하나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현주 전 의원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장소영 좀 뭐 아는 내용 있습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지역을 다니면서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현주, 이준석 이 두 분이 하고 네. 사회자 한 분이 있어가지고 뭐 여러 뭐 지지자들,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부산에서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호남도 가고 네. 전국을 다니면서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을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입니까? 이현주 근데 전 의원도 좀 그렇고요. 그 이준석 대표 예. 측 관계자는 전국 아니고 이번에 부산 한 번만 가는 거다. 부산만 간다? 예, 부산만 가는 거고 예. 이게 약간 너무 크게 보도가 된 측면이 있는데 일단 부산 한 번만 가기로 했고 전국을 순회하는 그런 토크 콘서트는 아니다라고 네. 확인을 해주면서 그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같이 결합할 가능성 얘기가 나왔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가능하다. 예, 그렇죠. 근데 이분도 어제 신장식 뉴스아이킥 나왔는데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 두 본인 분이 그런 모르시고. 거 하신답니까? 뭐 예.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토마토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혁 보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 타고 토크 콘서트 하면 저는 엄청 잘 될 것 같긴 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 인기는 굉장히 많이 크게 커질 것 같다. 그런데 이 개혁보수 신당에 대해서 과거에 바른정당 함께했던 네. 그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또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은 뭐 막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그러면 내년 총선 내년 4월에 그때 제3정당 그러니까 개혁보수 신당이 엄청나게 힘을 받을 것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DNA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네. 예컨대 민주당은 이제 약간 이제 끼리끼리 문화가 있고 동지애, 뭐 동료애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반면 국민의힘의 정당의 문화라는 것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딱 리더가 깃발을 들면 그걸 쭉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사실 개혁보수 신당의 리더가 이제 유승민, 이준석인데 될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재수 위원장님 지금 이용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 안 떠나면 공천을 줘야 되지만 유승민 의원은 조금 같이 가기 좀 어렵다. 권영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이준석 대표랑 유승민 의원 두 사람은 좀 달리 취급해야 된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용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준석은 밉지만 네. 같이 가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아. 유승민 의원은 밉기도 한데 도움도 별로 안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이용 의원의
속내. 생각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유승민 신당 가능성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낮다고 봐요. 낮을 것이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신당으로 합류를 해서 예를 들면 그것이 또 이준석, 유승민 신당으로 가는 네. 것을 저는 가능성이 높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탈당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야 저는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고 탈당은 보는데 하지만, 무소속 네.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네. 신당 창당은 동력이 저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신당을 이준석 대표가 한 3번? 4번 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바른정당 했었죠. 네. 그때 새누리당에서 갈라지면서 네. 바른정당 했고요.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했죠. 바른미래당도 안철수 했었죠. 네. 당시 대표로 합당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하면서 그때 이제 신당 창당을 하고 3번을 하고 결국에 미래통합당 합당되는 과정을 누구보다 이준석,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신당 창당까지는 좋아도 신당 창당을 한 이후에 그 신당이 제3정당으로서 입지를 지켜나가는 일들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나 신당 창당에서 배지 한번 달고 아유 좋았네 끝났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정치 스케줄들을 다 고려할 텐데 제3정당으로서 내가 배지 하나 다는 거 말고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할 거고 고민할 것이다. 네, 저는 그래서 당장 신당 창당에서 배지만 달아보자가 목적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당 창당 가능성은 오히려 낮고 당내에서 무언가 투쟁을 좀 더 하던가 아니면 아니면 무소속으로 가서 자신의 입지를 재확인한다던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지 그래도 중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매우 중요하죠. 그 배지가.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면요. 네. 저는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유튜브 댓글 하나만 읽어도 예, 될까요? 읽어주십시오. 강지현님께서 역시 매일 아침 톡쿠킹을 봐야 이슈들이 싹 정리됩니다. 이런 식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톡쿠킹 역시 최고의 제가 프로그램입니다. 보기엔 뉴스킹의 토크킹. 장 소장님이 말씀드리고. 이 예. 변화된 정세에 이제 진행자로서의 욕심을 좀 내고 잘 댓글까지 읽어주시고 댓글까지 읽어주시고 아니, 김재섭 위원장님 얼굴까지 빨개지시고 강지현님께서 네. 장수왕님 합리적이고 솔직한 평론 오. 감사합니다. 저 팬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야. 예. 저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이 두 분은 내년에 덤블링을 해서라도 배지를 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달아야 된다. 네. 그래서 배지를 유승민 전 의원 또 배지가 필요할까요? 좀 많이 했는데. 그럼 앞으로 2027년 대선 때까지 계속 가끔 토크킹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요. 아, 그래서 예. 이게 평론은 부업이 되어야 해요. 내년 6월 달에는 네. 본회의장 앉아 있으면서 원내에 있어야 된다. 가끔 이제 네. 박지원 앵커님이 네. 여기 부르셔가지고 네. 얘기 나누시는 게 맞지 계속 평론을 주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인들이 배지를 달지 않으면 앞으로 4년 동안 정치 낭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꼭 배지를 달아야 한다. 그 생각이 아마 두 분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네. 신당 창당이든 아하. 무소속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좋아. 비례대표 상위 순번 줄 테니까 전국 다니면서 요새 좀 지원 다녀줘. 아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12월 때까지 보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장 기자님한테 지금 안철수 의원은 계속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해달라 아휴. 홈페이지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혁신위에서 안철수 의원부터 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통합을 먼저 외치고 있는데 혁신위에서 왜 안철수 의원은 왜 자꾸 통합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네. 계속 사과함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뭐 저는 그러니까 뭐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네. 거의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 문제 가지고 좀 장 소장님도 일조를 한 바 있는데 네. 하여튼 좀 본인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뭐 마라톤도 다시 한다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거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어떤 무게에 걸맞는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고 사실 지금 어느 국민이 지금 이준석 제명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뭐였더라? 뭐 혁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준석 제명이라고 주장을 해. 그러니까 안철수
안철수의 혁신인가? 예. 뭐 이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예. 제명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응석 빠지는 제명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다양하게 계시죠. 진행자 이런 욕심을 거 좀 안 내는 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진짜. 저요? 저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김대수 위원장님이 깜짝이야. 지금 이런 혁신의 흐름에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무슨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져가지고 그 굳이 그렇게까지. IT 전문가니까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재미있으라고. 자, 오늘 우리 김재수 위원장님은 국회에서 토론회가 지금 좀 준비가 돼 있어서 오늘 3부까지만 하시고요. 4부부터는 장장 토크로 다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출연료 반만 주세요. 다 주세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네, 4부 토크킹. 자, 이제는 장장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장성철, 장윤선 두 분의 토크입니다. 자, 요즘 또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종로 출마설까지 나오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아침에 종로가 쉬운 곳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종로 어렵죠. 네. 사실은 강서구만큼 어려운 데가 종로일 네. 것이고요. 거기 늘 스윙부터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동안 굉장히 뭐 정세균 총리라든가 뭐 중량급 뭐 이낙연 총리 뭐 이런 분들 나왔었던 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동네고 그리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떻게 할 그렇죠. 겁니까? 본인 현역 의원이 본인 있죠, 현역 지금. 의원이 있는데 거기다 네. 또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을 뭐 여기저기 넣어서 많이 돌려보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아, 예. 그래서 어디가 가장 적합한가 뭐 이런 거고 강남 서초에서는 이 동네 오는 건 아니지라고 긴장을 하기도 하고 마포에서도 또 누구죠? 정청래 의원하고 여론조사 끝에서 돌려보니까 또 뭐 정청래가 앞선다 이제 이런 얘기도 보도가 나오고 있고 뭐 이래서 다양하게 정치 쪽으로 발걸음을 계속 옮기는 중인 것 같다. 어떻게 출마할 것 같습니까? 지역구 출마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박빙 지역에 나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지층을 충분히 결집시키고 중도층도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이 나가면 이길 수 있어. 이러면 나갈 수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중도층이나 지지정당 없음층에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강남 서초 나가야 되잖아요.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저는 서초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성중 의원 지역. 왜냐하면 거기가 검찰청 있고 그 저희 사무실에 있는 네. 곳입니다. 예. 거기 또 대통령의 사저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지역은 서초을인데 그런 지역에 나가면 강신업 변호사가 자기 출마한다고 그 얘기 꼭 해달라고. 그 지역에 출마했다. 예. 그러니까 당선되기 쉬운 지역 강남 서초 아니면 대구 경북 나가면은 어마어마한 비판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비례대표 줘가지고 네. 자 전국 다니면서 지원 유세해 이럴 텐데 겨우 비례대표 하려고 지금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출마하나 이런 비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마할 명분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 지금 뭐 국정감사 끝나면 뭐 탄핵 얘기도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겠죠. 탄핵 카드를. 네. 그래서 탄핵으로 시끄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출마의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그거 가지고 민주당 비판하면서 배째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런 전략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탄핵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내각 총사퇴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기조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거론 중이에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한동훈 장관 탄핵 이렇게 바로 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분, 정치적인 체급을 키워가고 싶어 하는 분, 그리고 대권 후보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하면 두드려 맞지만 정치인이 권력에 반항을 하고 항거하면은요 국민들이 응원해 줍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박범계 장관하고 싸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 당신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야. 당신이 대통령 되면 우리 편을 들어줄 것 같아. 권력자 편 안 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지지해. 이래서 대권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권력을 보호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지지층은 물론 환호하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
편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 정치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 우리 국민들이 예. 황태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과거에도 뭐 노태우 정권 때도 저희 누구 있었잖아요. 박철원. 예, 박철 안 됐잖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뭐 유리한 자산을 쌓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뭐 어찌됐든 지금 인기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법무 영역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굉장히 그 애를 많이 쓰는 중이다. 예, 그리고 이제 성과를 내보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 자산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제 앞서 험지 출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우리 당에서 뭘 하려면 험지로 가야지 어떻게 좋은 지역구에 가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그리고 나서 또 좋은 지역구 가서 국회의원하고 이게 말이 되냐라는 네. 주장이 있는 반면 그 YTN 라디오에 나와서 장해찬 최고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이라고 네, 강조를 뉴스킹에서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대중적 소구력이 있는 분이 우리 당에 흔치 않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싸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강남 서초 출마의 명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당 내부에서부터도 이제 비판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점에서 또 영남 중진들하고 또 이제 싸우는 프레임이 또 생겼잖아요. 영남 중진 너희들부터 그렇죠. 모범을 보여. 형님들부터 먼저 가달라. 예, 그렇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프레임을 했어요. 또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좋은 조건은 아니다. 예,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정치로 계속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지층의 절대적인 환호는 받았었는데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하지 못해가지고 지지층에서도 좀 실망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뭐 했어 그동안. 아 이거 정말 여권을 어렵게 만든 거 아니야? 아 이게 실력 있는 줄 알았더니 좀 그러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보여요. 자, 이거는 처음에 그 처음에 이제 영장 기각됐을 때 국민의힘 내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이게 뭐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 아하. 한동훈만 믿었는데 그리고 그 정도면 국회 나와서 그렇게 세게 말하면 안 됐지. 30분씩 막 얘기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한동훈 장관을 믿고 의지하고 이 방향으로 가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이제 그 역전의 상황이 마련되니까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순방 이제 돌아오는데 자,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사람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거 참 그냥 전현직 대통령들이 만나서 나라 네.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씨의 12.6 사건 그때를 맞이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10월 26일 이제 곧 네. 모레니까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 잘 윤석열 모르겠어요. 의원은 오래전부터 된 약속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내일 모레가 아니, 내일입니다. 10월 26일. 김기현 대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때 네. 가서 기획을 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어쨌든 지금 대구 경북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출마 결심을 했고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도 영주에서 영주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우병우 편 당선된다. 네. 거기 뭐 집성촌이 있다면서요. 영주. 그러면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우병우 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까? 매우 안 좋다. 그래서 분위기가 험악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친박연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민심을 좀 달래는 차원 뭐 이런 포석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자기 모순이죠. 그게 무슨 예, 말입니까? 자기 모순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갖춰서 만날 수 형식적 만남은 될 수 있지만 본인이 이 수사에서 구속됐던 피의자였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이준석 대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한 장의 사진을 보는 다른 모든 중도 무당파층의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네. 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그런 사진은 중도층에서는 좀 환영을 할까요? 안 만나실 것 같은데 만날 것 그거를 같긴 뭐 한데, 예. 결론을 내려놓고 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네, 같고요. 네. 안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소까지 되는 상황에서 음. 대통령 만나겠습니까? 피의자 만날 수 없다 했으니까요. 만나려면 진작 만났겠죠. 음흠.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좀 고집 버리시고 음흠. 김기현 당대표 만나서 이제 정기국회 쟁점 법안 그리고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만나자고 하는 거는 좀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여요. 어떤 의도라고 보시죠? 나는 이렇게 만나가지고 국정 운영에 협조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안 만나줘요. 윤석열 대통령 협량한 정치인이에요. 이러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예.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우리 여태 얘기했던 것처럼 김기현 대표가 바지 사장이잖아요. 전권이 없는 대표인데 그런 대표를 만나서 협상을 한들 가서 결재받고 와야 되는 결재권자가 따로 있는데 이분하고 만나서 실권이 없는 당대표를 만나서 협상하는 게 야당 대표로서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겠어요. 예컨대 지금 중요한 쟁점들을 따져보자면 우선 다 떠나서 뭐 박정훈 대령 사건과 네. 관련해서 특검법을 특검,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받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구랑 협상을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협상해서 풀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저희 누굽니까? 김기현 대표가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의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그 자리에서 즉답할 수 있는 현안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 여당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저런 답답한 입장이라면 거예요. 네. 저런 생각과 논리와 입장이라면 여야 간의 대화는 이제 없는 거예요. 것이다. 아니 당신은 뭐 정권이 없으니까 뭐 여당 당대표라도 난 안 만날래. 네. 이러면은 뭔 여야 간의 대화가 아니 있겠어요. 전권이 없어서 당신을 안 만날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3자 회동 형식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여당 대표로서 예우는 하는 거죠. 민주당도. 그래서 만나는데 안 만난대잖아요. 안 만난다는데 자꾸 보면 안 아니 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려면 가시적 성과를 정치권이 내려면 쉽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고민이 깊은 거겠죠. 네. 자, 뭐 민주당 얘기 좀 더 해보면요. 민주당도 과제가 뭐 통합 이런 것 같아요. 네. 이른바 비명계, 친명계 갈등 여부가 있는데 우리 장 소장님이 다른 데도 말씀 많이 하셨고 주목해야 될 게 지명직 최고위원 네. 누구를 하느냐 이 네. 부분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비명계 하시고 호남 배려하시면서 그냥 예. 송갑석 전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다시 네. 영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자리 임명할 때 그러한 명분으로 그분 보고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뭐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잘못해가지고 그만둔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괜히 뭐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네. 충청권 배려, 여성 배려 이러한 것은 좀 논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명계 상징적인 분 임명하시라. 비명계 사실 쪽. 예. 내부에서 또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분도 어렵게 된 거잖아요. 네. 반발이 있어서 당내 반발이 있어서 친명계가 또 가는 거냐 이건 안 된다라는 이제 이가 있어서 이제 한턱 걸린 상황인 건데 근데 이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만둔 분을 또 다시 와서 하시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떤 결론을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큰 기조는 민주당도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사람을 잘 찾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곧 이태원 참사 이제 1주기가 되는데 뭐 공교롭게도 그 1주기 이후에는 총선이 진짜 얼마 안 남습니다. 또 총선 체제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은 뭐 특별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좀 이 행사에 참여하냐 마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일본의 삿포로 총영사가 네. 그 이태원 참사에서 돌아가신 일본인 유족들 만났어요. 위로했어요. 예. 우리나라 왜 대통령실이나 정부 당국자,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은 왜 이런 일을 안 해요? 뭐 가서 유족들 만나서 위로하면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로하고 감싸고 그분들이 슬픔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땅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가서 그분들 가셔야 껴안고 된다. 울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8월 31일 날 국민의힘이 행안위에 불출석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든요. 이것부터 통과시키고 앞서 말씀 잘 해주신 대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가 박수받고 환영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도 어디 딴 데 뭐 뭘 하면 좋을까 구구절절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부터 상식적인 태도로 정치가 복원되면 국민들이 알아서 지지율을 올려줄 겁니다. 어쩌면 혁신이가 이거 할 수 있으면 뭔가 첫 발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인현 위원장이라도 여길 가야죠. 아, 이인현 위원장도 가는 게 맞다. 그렇죠. 저희 방송 듣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론센터 장순 소장님, 또 정치전문기자 장윤선 기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